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이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입니다. 7월이 왔으니까 드디어 또 이제 이 영상 촬영하게 되는데요.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모든 차종들을 저희가 한번 장기 렌트 견적을 내본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종들의 월 임대료는 얼마인지를 간략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월마다 견적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토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차 검수도 직접 하고 신차 패키지도 직접 하면서 고객님들이 김포 매장으로 방문을 하시게 되거든요. 이렇게 방문을 할 때 제가 좀 드리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오토브라더스로 계약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영상을 보고 신뢰를 얻게 되셨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가장 많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영상이 바로 이 월간 견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견적을 대놓고 알려주는 곳은 없었다. 이렇게 대놓고 견적을 알려주는 곳이라면 충분히 신뢰를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장기 렌트를 진행하게 될 때 이 영상이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경차를 한번 알아보면서 제가 이 표를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모닝, 캐스퍼, 레이, 그 다음에 캐스퍼 터보까지 이렇게 4가지 차종을 쭉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요. 파란 색깔 선이 나와 있는 건 잔존가치라고 합니다. 잔존가치는 나중에 고객님이 계약기간 종료 후에 인수해야 되는 인수가격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인수가격이 낮은 27%인 모닝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월 임대료가 높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보면 42% 잔존가치가 굉장히 높죠. 모닝에 비해서. 그럴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높더라도 월 임대료가 낮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 표를 쭉 보시면서 파란 색깔 선이 가장 위에 있는 차량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되시겠습니다. 물론 인수를 목적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뭐 인수 가격이 낮더라도 총 납부하는 금액 따져보면 더 저렴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 견적들은 제일 많이 계약하는 보편적인 렌트사의 견적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이 견적보다 더 싸게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높게 나올 수는 있는데 평이한 지금 견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 색깔, 주황 색깔, 빨간 색깔 이렇게 3가지 표가 있는데 이 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깡통 차량, 가장 낮은 트림에 가장 옵션이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은 가장 옵션을 많이 넣은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썬루프도 넣고 사륜도 집어넣은 거예요. 중간은 가장 많이 하는 옵션을 기준으로 해서 견적을 내드린 거니까 이 중간 가격이 가장 인기 있는 차종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했었을 때 모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40만 원 초반대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캐스퍼도 마찬가지로 1.0 기본으로 했었을 때는 44만 원, 터보로 했었을 땐 45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표를 보게 되면 경차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40만 원대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경차가 여태까지 전달에 비해서 월 임대료가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6월달 전까지는 개소세 감면 혜택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월 임대료가 대체적으로 다 조금씩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건 아니고 적당하게 조금 올라가게 되는데요. 다른 렌트사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떨어진 곳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평이하다, 요거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렌트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올라서 5,000원, 4,000원 정도가 올라서 현재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아반떼랑 K3를 한번 볼 텐데요. 아반떼랑 K3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택해야 되냐 보면, 자, 47만 원, 49만 원, 55만 원, 52만 원. LPG 같은 경우는 잔존 가치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차량 가격이라 하더라도 월 임대료가 좀 높습니다. 아반떼 K3 가솔린 기준으로 한다 했었을 땐 적어도 50만 원 초반대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유심히 좀 보시면 차량 가격이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다들 많이 찾는 차종이 2,992만 원 차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반떼 가솔린 차량보다 월 렌탈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주행 많이 하고 1년에 2만 킬로 이상 주행을 한다면 하이브리드 차량을 알아보시는 게 더 유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번 달에 비해서 뭐 한 3,000원 정도 오르고 10,000원 정도 오른 곳들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소형 SUV 가장 많이 찾는
찾는 차량들이죠. 셀토스, 베뉴, 코나, 니로, 그 중에서 우리가 셀토스를 가장 많이 찾긴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유리한 차량들을 찾아보려면 어떤 거냐, 가장 잔존 가치가 높은 거 53%로 되어 있는 셀토스 가솔린과 그 다음에 셀토스 터보, 그 다음에 코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될 텐데, 소형 SUV 차량, 나 셀토스 계약하려고 하는데 월 임대료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표를 보고서 고객님 적어도 50만원 중반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번 달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한 만원 정도대로 올라가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형 세단 소나타 K5를 한번 볼 텐데요. 추천하는 차량이 무엇인가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K5 가솔린을 한번 추천드릴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찾는 차종들로 따져보면 적어도 60만원 초반대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물론 가장 옵션이 없는 차량을 선택하신다고 하면 뭐 50만원 초반대는 이용 가능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가격인 이제 우리 K5 3,100만원을 생각했을 때 60만원 초반대, 혹은 뭐 이제 소나타 같은 것들 보면은 이제 좀 차량 가격이 낮아지면서 50만원 후반대도 볼 수 있겠지만 뭐 적어도 60만원 초반대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 달에 비해서 봤었을 때 네, 만원 정도 올라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준준형 SUV 투싼과 스포티지를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자, 우리 지금 파란 색깔 선이 가장 높은 거 투싼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되겠습니다. 일단 가솔린 차량들을 놓고 봤었을 때도 60만원 초반, 62만원, 63만원 정도를 보실 수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차량과 가격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뭐 한 5만원 정도대에서 차이가 나는데, 주유 비용에서 10만원 정도는 세이브를 할 수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행거리 2만 킬로 이상이시고 도심 주행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진행하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저번 달과 비해서 아무래도 차량가가 좀 더 높기 때문에 만원, 11,000원, 15,000원까지도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팅어 G70을 한번 볼 텐데요. 스팅어는 일단은 단종이 됐기 때문에 가격 형성이 안 되고요. 김 실장님, 저 G70 계약하려고 하는데 G70 얼마 정도 해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100만원 초반대 정도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그 다음에 저번 달에 비해서 오히려 2.5 터보 같은 경우는 잔존 가치가 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월 임대료가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네요. 3.3 터보는 동일하고 14,000원 정도 올라간 거고요. 그랜저 K8, 네, 가장 많이 찾는 차종들이죠. 추천할 수 있는 옵션은 어떤 거다라고 한번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K8 2.5 가솔린이나 K8 하이브리드 같은 차종들이 지금 잔존 가치도 높고 월 임대료도 적당하니 괜찮습니다. 그랜저를 한번 놓고 보면 그랜저 2.5 가솔린 기준으로 해서도 72만원대, 물론 저 차량 가격이 지금 K8 하이브리드보다는 좀 낮아서 그렇게 나오는 거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K8하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땐 큰 차이는 없고요. 재고 차량이 얼마나 있고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거 원하시는 옵션 찾아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하이브리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가격 차이 좀 많이 나네요. 아무래도 지금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차량 가격이 K8에 비해서 좀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성비 있는 차량을 따져본다고 하면 K8을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랜저 K8 월 임대료 얼마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적어도 70만원 중반대 정도는 생각하셔야 좀 여유 있게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번 달에 비해서는 당연히 가격이 조금씩 올라간 것들이 보이고 잔존 가치가 변동이 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월 임대료가 저번 달에 비해서 좀 떨어진 것들도 있어요. 다음으로 산타페 소렌토 펠리세이드. 물론 지금 소렌토랑 산타페 지금 풀체인지와 페이스리프트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많이 좀 덜 찾는 분위기가 좀 있긴 한데, 일단은 가격만 놓고 봤었을 땐 지금 역시나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가솔린과 유사하게 지금 잔존가치 55%가 설정이 됐는데, 심지어 차량 가격이 4천만 원대임에도 불구하고 월 임대료 65만 원대로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디젤은 점점 이제 안 좋아지고 있네요. 소렌토 2.5 가솔린을 놓고 보면은 3,900만 원짜리 차량이 68만 원대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 소렌토 4,300만 원짜리가 69만 9천 원으로 진행이 가능해요. 그렇게 따지면 2만 원 차이 정도니까 웬만하면 하이브리드 선택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저번 달에 비해서 만 원씩 정도 올라간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GV70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단산입니다. 24년형이 지금 나올 예정이어서 단산 중인데, 일단은 GV70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네, 월 임대료 10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저번 달보다 월 임대료가 확실히 만 원 정도 좀 올라가는데, 디젤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잔존 가치가 50%에다가 36%로 확 내려왔어요.
잔존 가치가 중고차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로 인해서 월 임대료가 당연히 상승이 됐습니다. 산타페 풀체인지가 되면서 디젤은 이제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걸로 인해서 대부분의 지금 SUV 차량들이 디젤의 잔존 가치가 확 떨어진 거죠. 그만큼 이제 제조사에서도 디젤을 안 만든다고 하니까 디젤에 대한 그 중고차 수요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렌트사가 빠르게 대응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세단 G80, K9 그 다음에 뭐 같이 끼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G90까지도 같이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80을 계약하려고 한다면 월 임대료는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12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맨 왼쪽에 있는 G80 2.5 가솔린을 한번 보게 되면 6,4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13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옵션 이것저것 좀 더 넣게 되면 또 한 120만 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뭐 너프하게 넉넉하게 한 12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G80을 끄실 수가 있다. 당연히 월 임대료다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로 월 임대료가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겠고 준대형 SUV 모하비하고 GV80도 같이 한번 껴서 넣어봤는데 GV80 월 임대료 얼마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마찬가지로 12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월 임대료도 당연히 만 원에서 15,000원 정도 사이로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 우리 장기 렌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무언가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카니발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니발 같은 경우엔 그래서 그런지 잔존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높았던 잔존 가치 생각해보면 한 55% 정도대가 됐는데 지금 카니발 가솔린 3.5 기준으로 했었을 땐 59%가 나오게 되는데요. 다들 많이 하는 차종 기준으로 했었을 때 월 임대료 71만 원, 72만 원 정도를 생각하면 카니발을 계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번 달에 비해서는 월 임대료가 만 원 정도대로 올라간 걸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채팅방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을 텐데요. 제가 안내해드렸던 요 월 임대료 뭐 GV80, 뭐 G80 이런 것들 진행할 때 120만 원 정도 생각해야 되고 뭐 모닝 같은 거 경차 진행하려고 그러면 뭐 40만 원 초반대를 생각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조건은 48개월 2만 킬로 초기 비용 하나도 없이 만 26세로 계약을 진행하고 정비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 요 국민 조건이었을 때 요렇게 계약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혹시나 뭐 이렇게 홈쇼핑이나 이제 네이버에서 광고 같은 거 보셨을 땐 뭐 그랜저 50만 원에 가능하다 40만 원에 가능하다 요런 광고 같은 것들을 보셨을 텐데 실제로는 그런 광고들이 초기 비용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선수금 30%를 넣어서 진행해야 되는 조건일 경우에는 그런 견적이 나오는 겁니다. 절대 그런 것들 속지 마시고 무담보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런 견적이 나온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더보기 누르셔서 카카오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다 질문 주셨을 때 답변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견적, 계약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홍보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연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기 렌트를 진행할 때나 차량을 구매할 때나 판매할 때나 뭐 기타 차량과 관련된 일들을 겪으면서 혹시나 이거 사기 아니야? 덤탱이 씌이는 거 아니야? 바가지 씌인 거 아니야? 호구 잡힌 거 아니야? 이런 사연들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려고 견적대로 진행하려고 보니까 심사를 받아보니 월 임대료가 올라갔다. 보증금을 더 내야 된다. 초기 비용을 뭐 내야 된다. 우리 인도를 막상 받아보려고 했는데 이거 받지를 않았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딜러가 고객님 이러시면은 저희 차량 안 받으시면 위약금 내셔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 같은 것들 실제로 안 내도 되는 것들인데 좀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사연을 받아서 여러분들 직접 저희가 한번 이런 것들을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사연 좀 남겨주시고 저희 카카오톡에다가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었고요. 8월 달에도 새롭게 저희가 또 월간 견적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